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민주당에서 계속 계엄령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괴입니다. 예, 최고님 같은 괴인데 아이고.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좌장 정성호 의원이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본인도 민망했는지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도 그 양당 대표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제가 기억이 체포 구금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공개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이 나오자 정성호 의원은 좀 면구스러웠든지 계엄이라는 게 보통 그런 상상력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짝 비켜가면서도 정치인들이 그런 정도의 얘기도 못하느냐 계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엊그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했던 말씀 조금 읽어드리면 네, 이게 그런 상상력이 아니고 그런 건 상상력이라 안 그럽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요, 망상이라고 불러요. 예, 방상. 그걸 어떻게 상상력이라고 부릅니까? 상상력이라는 건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제대로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긍정적인 건데 망상은 다르거든요. 네. 특히 이분들 주장하는 거 제가 찾아봤어요. 피해 망상은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이나 조직 또는 다른 집단에 의해 해를 입거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말한다. 그리고 적개심과 불만이 가득 찬 병적인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견된다. 이거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도대체 저분들 왜 저럴까? 근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피해망상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피해망상은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믿어서 그런 건데 이분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런 피해망상적인 그런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계속 그거를 믿으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제보요? 지금 조선일보에도 제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저도 중앙일보 편집국장 할 때 네. 제보 쏟아집니다. 그 제보를 그냥 다 보도해? 아이고. 그 신문사 문 닫아요. 그 그럼요. 방송국 곧 문 닫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 공당이 제보가 들어와서 국가 계엄령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한다. 그래놓고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얘기했다는 식으로 피해 나간다. 정말 무책임한 집단이죠. 정말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계엄령 이야기를 꺼낸 게 김민석 최고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얼추 시간을 세어 보니까 30일 가까이가 됩니다. 한 달 가까이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8월 19일 날 김병주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도 김병주 의원이에요. 네. 군 사성장군 사성장군입니다. 그분이 예. 뭐라 그러냐면 박근혜 때와 다르게 만약에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지면 계엄령을 설포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3일 날 바로 누구죠? 김민석 의원이 의원이 공개 회의에서 또 네, 공개적인 최고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북풍 공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지전을 벌여서 북풍 도발을 일으켜서 그래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확신을 뭐라 그러더라? 무슨 확신이 있다라는 네, 예. 근거 있는 확신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다른 언론에서 네. 차차 밝히겠다.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지까지 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 왜 안 밝힙니까? 만약에 그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자기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그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면 저부터 앞장서서 시위에 나설 테니까 제발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 국민을 호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네.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10월 달에 곧바로
재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판결이 나오잖아요. 네, 선고가.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됐죠. 네. 9월 15일 뭐 그때 9월달에 이제 네, 중순의 네. 추석이니까 그 추석에 국민들에게 이 정부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갖다 계속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불러일으켜서 그 자신들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하나. 빌드업. 예. 그리고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1년이 됐는데 자기들이 했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했던 거. 네, 네. 그래서 공격을 받으니까 갑자기 계엄령 얘기를 하고 독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덮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무진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아, 독도 얘기가 있었네요. 독도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뭐 독도를 우리가 무슨 팔아 넘기려는 듯이 얘기하고 독도 조형물이 낡아서 그것을 새로운 걸로 바꾸려고 했더니 그 조형물을 없애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살짝 또 이제 그건 또 수그러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괴담으로 그 이전에 자기들이 했던 괴담을 덮는 거예요. 병리적인 현상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는 얘기 얼마나 웃겨요. 아 혹시라도 있을 것을 막기 위해서 예, 그런 예, 얘기를 해요. 예. 제가 유병수 앵커한테 야 너 마약 중독자야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야 혹시라도 네가 마약 중독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가 그 이런 식으로 구테타 그러니까 계엄령 얘기를 하는 건 실제로 자기들이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계엄령을 유도하려고 유혈 사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펄펄 뛰겠죠. 저 소송한다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 놓고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제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속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기자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봐와서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손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단 하나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또 다른 괴담으로 또 넘어가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그런 1주년에 대해서 그 거짓말을 했던 게 탄로나니까 또 계엄을 얘기를 해요. 이 계엄이 또 이제 할 때면 또 무슨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괴담에서 괴담을 덮어가면서 국민들에게 계속 뭐랄까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약간 환각 상태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하라는 상태를 계속 몰아가는 거.